룬의 아이들 윈터러. 저기다! 추적은 새벽의 하늘 곳곳으로 번져갈 무렵에 왔다. 당황하지 않았다. 어차피 닥칠 일이라고 생각했다. 추적자는 기사 둘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 박차를 가해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인적 없는 새벽녘의 들판과 짙푸른 빛이 번져가는 하늘, 등 뒤로 솟은 산, 곳곳에 돌뿌리와 바위가 박힌 길 없는 땅. 멈춰! 싸워야 할 순간이 다가왔다. 두 마리의 말은 이제 10여 걸음 뒤까지 따라붙었다. 한 명은 창을 들고 있었다. 내 무기는 짧았고 말 위에서 기사를 상대할 재주도 없다. 그렇다면 둘러보니 저만치 낮은 허공에 무리 지은 새들이 빙빙 돌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 중 한 마리가 쏜살같이 아래로 활강했다. 다른 새들도 뒤를 이었다. 새들은 곧 시야에서 지워졌다. 위험한 도박이 머릿속에서 떠오른 것은 그때였다. 조금 더 접근해갔다. 말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미친 듯 달리고 있었다. 너무 빠르다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여기쯤일까? 아니면 조금 더일까? 이미 지나쳐 버렸을까? 둘 다 떨어지기를 바랐지만 남은 한 명은 간신히 낭떠러지 끝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분노한 얼굴로 질풍처럼 몰아쳐왔다. 말을 달려 눈앞의 잡목숲으로 뛰어들었다. 몸을 가리기에는 어림없었지만 진로를 방해하기엔 충분했다. 나는 말의 속력을 늦춰가다가 윈터러를 움켜쥐고 뛰어내렸다. 이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 장검을 뽑아들고 다가오는 적을 바라보며 나도 윈터러를 뽑아들었다. 떨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산자는 점점 더 강해진다. 살아남아서 더 강해질 것이다. 형이 물려준 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비록 죽더라도 아니, 난 결코 죽지 않아. 무슨 힘이 이렇게... 내 성이! 생쥐만도 못한 놈이 잘도 버티는구나! 항복하면 목숨! 저 검은 뭐지? 절로 만들어진 검이라면 일정한 무게가 있을 텐데 저 어린 놈의 손에서도 저토록 가볍게 움직이다니. 게다가 저 현란한 광채, 보통 검이 아니구나. 저건... 건방진 새끼가! 소원대로 죽여주지! 대단한 검이다. 발꿈치에 두꺼운 가죽 보호대를 붙였는데 그걸 간단히 잘라내고 상처를 입혔어. 어린 놈에겐 과분한데. 윈터러가 공명하고 있어. 마치 프로즌 브레이크가 일어날 때처럼. 내겐 스노우가드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끝이다! 어린 놈이 제법 버텼다면 이제 끝내야지. 자, 그 감은 이리 주고. 굉장해. 놀랄 만큼 예리하고 신기할 정도로 가볍고 또 아름답기까지. 이런 감을 갖고 도망쳤으니 주인님께서 네 놈을 잡아오라고 하셨구나. 지 분수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그나저나 탐나는 감이야.
이를 숨길 수만 있다면 검도 갖고 백작에게도 시치미를 뗄 텐데 말이야. 아니지. 아까 절벽에서 떨어진 그놈처럼 저 녀석도 말과 함께 절벽으로 밀어버리면 떨어져 죽은 시체 옆에 검을 누가 집어갔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지. 난 저 녀석을 본 적이 없는 채 하면 되는 거야. 아까 그놈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둘 다 떨어져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면 돼. 그래, 바로 그거야. 야, 일어나. 패배한 몸에 남은 상처는 한층 고통스러웠다. 적은 한 손에 윈터러를, 다른 손엔 자신의 검을 든 채 내 말이 서 있는 쪽으로 턱짓을 하며 말했다. 타, 얼른. 내가 말에 오르자 기사는 자기 말 한 장에서 밧줄을 꺼내었다. 그 밧줄로 내 목을 몇 번 감아 묶더니 끝을 자기 손에 단단히 감아 잡았다. 내가 달아내려고 말의 배를 걷어차도 저쪽에서 밧줄만 당기면 목이 졸려 바닥에 나뒹굴게 되겠지. 도망칠 길이 없다고 생각하자 가슴속은 초조한 심정으로 가득 찼다. 바로 그때 나는 한쪽 손이 안장에 달린 란지의 도시락 주머니에 닿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래로 늘어진 주머니의 주둥이에는 단단한 것이 약간 튀어나와 있었다. 그것은 별다른 동작 없이도 손에 충분히 잡혔다. 말 몰 줄 알지? 가! 저 절벽 쪽으로 다가가라고? 나를 백작에게 데려가려고 한 게 아니었나? 뒤를 돌아보았다. 눈이 마주치자 기사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잘 가라. 더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기사가 고삐를 놓고 채찍을 대는 순간 나는 다리 힘만으로 말등을 박차고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굴렀다. 동시에 목이 꽉 졸려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기사는 손에 감아준 밧줄을 풀지 못한 채였다. 갑자기 줄이 당겨지자 그 역시 말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떨어지기 직전 도시락 주머니에서 빼들었던 단도로 목을 감은 밧줄을 끊었다. 옆구리의 통증도 잊었다. 기회는 단 한 번뿐. 망설이면 죽는다.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일까? 찌른 곳은 목과 등이 이어지는 곳이었는데 검붉은 피가 그야말로 물밑에 쏟아져 나왔다. 온몸이 덜덜 떨렸다. 이놈! 날카로운 칼날이 상대의 목을 뚫고 들어갔다. 맹렬한 핏줄기가 솟구쳐 얼굴에 피보라를 씌웠다. 크게 열린 동공과 눈이 마주쳤다. 죽어가는 자의 눈. 내가 살해한 자의 눈이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꽉 쥐었던 단도는 아직도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손님의 얼굴, 가슴이 모조리 피범벅이었다. 머리카락에서, 속눈썹에서 맺힌 피가 뚝뚝 떨어졌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누구도 껴안고 괜찮다라고 말해주지 않는다. 나는 저자의 죽음을 슬퍼할 수 없다. 내 손으로 없애버린 생명이기에. 나 자신이 무서웠다. 누군가를 죽인 손, 마치 자신도 죽일 수 있을 것 같았다. 형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버지뿐 아니라 형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다. 너도 마찬가지야. 형의 말이 옳았다. 이제 나도 사람을 죽인 인간이 되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에 한 걸음 들어와 버린 느낌이었다. 사방이 점차 환해졌지만 마음은 피로 얼룩진 듯 어두워졌다. 놓쳤나? 죄송합니다. 물러가라. 계속 찾아.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 네. 70명이 넘는 추적자들을 벨크루즈와 아라종 일대에 풀었는데 그림자라도 보았다는 자조차 없으니 미치겠군. 대체 그놈이 도망친 건 언제지? 왜 아무도 보지 못한 거냐? 성으로 돌아오자마자 놈이 쓰던 방을 뒤엎었지만 윈터런 없었어. 분명 눈여겨봤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숨겨서 갖고 나간 거지? 아빠, 오빠는요? 로즈니스, 오빠가 졌나요? 그래서 아빠가 오빠를 내쫓은 거예요? 그런 거죠? 네? 말씀해 주세요. 시끄러우니 네 방으로 가라. 아빠가 미워요. 오빠는 착했는데 아무리 졌다고 해도 어떻게 집에도 데려오지 않을 수가 있죠? 오빠한테 인사라도 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이럴 줄 정말 몰랐어. 휴, 네, 주인님. 가서 란지엘을 데려와. 란지입니다, 주인님. 너 그날 사냥 중에 보리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 예? 그러니까 멧돼지 3마리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다들 크게 놀라서 저는 멧돼지를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급히 말을 달려 도망쳤습니다. 그때 도련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놀라시는 것 같았는데 달리다 보니 어느 쪽으로 가셨는지는... 분명 너희 둘이 같은 쪽에 있는 것을 보았다. 너는 보리스의 시종인데 멀리 떨어졌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죄송합니다, 주인님. 제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라면 무슨 벌이든 받겠습니다. 제가 살펴드리지 못해 도련님이 위험해지신 거라면 어떻게든... 설마 너 내게 감히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 녀석이 떠나는 걸 봤으면서도 못 본 채 한 것이 밝혀진다면 이후 살아남지 못할 거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모셔야 할 제가 도련님의 행방조차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만 하지만 도련님께서 왜 떠났다고 생각하시죠? 단지 숲속에서 길을 잃으신 것이 아닐지... 됐다. 넌 가봐. 휴, 계속 수색하도록 하고 찾지 못하고 돌아온 자들의 몸 수색을 철저하게 해라. 네, 주인님. 문샤인탑 2층. 나도 모르게 이곳으로 오고 말았군. 습관이란. 하지만 이제 다시는 저 방에 들어갈 일이 없겠지. 나도 당신도 부디 무사하기를. 저 창밖에서 힘찬 날개짓으로 들판을 가로지르는 작은 새처럼.